자, 2부 함께 해주실 분들 우리 김규현 변호사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한겨레 정치팀의 김남일 기자도 함께 해주실 텐데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앞서 언급했던 이 파견 검사들 원대 복귀 시켜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입장문을 꼼꼼히 보면 말이에요. 요구사항이 딱 적혀 있습니다. 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원대 복귀 시켜달라라는 얘기와 함께 민중기 특검의 입으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대신 해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진짜 비겁하기도 하고 정신 나간 거. 교활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전에 이제 우리 돈가스 변호사님이 말씀 다 하고 나가셨는데 징계 집단 항명으로 보는 게 맞고요. 거기에다가 내용 자체도 납득할 수 없는 거고 글쎄 누가 이걸 주도를 했고 왜 이렇게 끼어들어서 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니들 없으면 안 될 끝에? 널린 게 변호사고 수사하는 사람인데 그런 어떤 망상이나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런 입장을 발표해서 결국 민주기 특검을 협박하는 거고 국가기관을 협박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 공무원인데 일개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이번 이거 항명행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급 공무원들 이렇게 이런 행동하면 가만 놔둡니까? 다 문제 삼여 상계가 징계하든지 파면하든지 해버리는데 저는 좀 본을 좀 보여줘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이 매우 듭니다. 자, 어제 관련해서 그 들어오신 분들 소개를 좀 예, 하고 소개해야죠. 김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나누는 내용의 주제는 다들 아시겠죠? 예. 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가 있던 검사들이 입장문 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윤선 기자 계속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제 그 검찰 출신 정치인들 취재했는데 그 검찰이 그동안 그래도 좀 그나마 이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검찰 출신부터 검찰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던 검찰 출신 정치인들까지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는 이거 안 되겠다. 싹 다 내보내라. 싹 다 내보내고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이 조금 더 길이 걸리더라도 싹 다 내보내고 새 판을 짜야 된다. 어디서 이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제 이런 격앙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제가 다른 특검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데 다른 특검은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조금 됐다. 이게 뭐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최소한 뭐 한 달 정도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논의되던 시점부터 해서 술렁술렁거렸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유독 김건희 특검팀이 세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은 분위기가 어떠냐라고 했더니 듣는이 처음이고 금시초문이다. 그런 일 없다.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 특검보들은 전해주고 있지만 실제 내부는 상당히 술렁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도. 그렇습니다. 각각 특검팀에서 오늘 관련 내용들이 브리핑 시간에 다 질문들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병 특검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 가봤어요. 예. 잘해요 열심히. 예. 군 검사들이 더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군 검찰 출신. 제가 알았어요. 1팀, 3팀은 가봤는데 2층, 3 다 가봤거든요. 잘하더라고. 그러고 뭐 관심도 없어. 검찰청 폐지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내란 특검 쪽 분위기를 전해 들은 게 있는데 이 사안 터지기 전에 거기는 들었을 회의를 때는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때는 그냥 어쨌든 약간 반농담성이지만 그쪽 이제 분위기 아는 사람 말로는 그게 지금 그 특검 사무실이나 조사실이 검찰청 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이 딴 데로 온 게 아니라 편안함을 느낀대요. 그냥 파견 검사들이 원래 있던 데니까. 그래서 고검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고검에 있으니까. 원래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뭐 딴집 간 게 아니라 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말 있어서 별로. 아니 근데 그런 분위기 이것도 없다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은석 특검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민주기 특검은 흔드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이라서. 예. 그 얘기도 하는데 지금 내란 특검 내용은 이제 검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간단하게 한 것은 확인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뭐 공식 입장을 낸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에는 이렇게 입장문까지 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사의 선배가 있는 특검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판사 출신의 특검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기소와 수사 분리하는 거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민주기 특검한테 지금 얘기한 거 그쵸. 아닙니까? 민주기 특검한테 왜 그래요? 검찰총장 권한대행한테 얘기를 하든지 자기 조직의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입장 판사 밝히면 좋겠어요. 없애진 게 맞다고 입장 밝혀보라고 차라리.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예.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저는 가만히 있는 게 안 돼요. 신상이 가만히 좋을 있으면 것 가만히로 같아서. 알아. 빨리 얘기하세요. 이게 약간 옛날 의사 파업할 때 전공의들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전공의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했잖아요. 예. 뭐 위에서 말도 안 듣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들 해요. 부장들 말 안 듣는데요, 평검사들이 지금. 그래서 통제 약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상 외에 집단행위를 못하게 돼 있고 그거 하면은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교조 교사들이 시국선언했다가 그걸 검찰이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예,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지금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일단 보여진다. 아. 그렇지만 여기가 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피해가도록 또 문구를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좀 얄미운 부분이다. 아니 그러니까 라는 그 얘기인 부분이고. 것 같아요. 파견 검사들이 자기들이 거기 왜 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가 있느냐.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게 법률로서 만들어져서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 기분 나빠요. 혹은 뭐 저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 원대 복귀 시켜주세요라는 것부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엄연히 있고 법령에 따라서 행해진 인사에 대해서 저 싫어요 돌려주세요. 이거 거의 땡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정교조 시국선언 사건 기소 얘기를 말씀하셨었는데 2022년 4월쯤에 그때 수사권 축소 처음 할 때 그때는 검찰총장부터 막 차장, 뭐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줄줄이 줄줄이 해서 집단 행동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제 그 국가공무법 위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기가 찼던 게 검찰이 자기네들이 국가공무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거론한 게 우리 정교조 예전에 한번 시국선언 옳던 거 무혐의 처분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했던 게 판례가 정파성, 당파성이 있는 정치적 중립 침해 행위여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뭐 그 판례에 따르면 한마디로 우리는 그 대상이 안 된다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갔었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번에 그 왜 민주기 특검 검사들 말 그럴까 했을 때 좀 더 약간 좀 계산을 훨씬 더 굴려서 해보면은 이게 공소유지가 몇 년이 있잖아요. 예. 근데 1년으로는 안 끝나죠. 재판이. 그렇겠죠. 아 그러면 이제 중수청으로 어쨌든 갈 검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 자기는 수사 좀 하는데 중수청도 못 가. 그러면 변호사라도 일찍 개업해야 되는데 괜히 여기 공소유지 담당하다 그것도 못 가. 뭐 로펌도 차. 저는 이런 계산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야비하게 계산하면은 그런 머리 아이고. 셈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비겁한 게 실명으로 해야죠. 실명으로 40명 누굽니까? 아니 그래서 저 그 생각도 네? 들어요. 40명 모두가 같은 생각일까? 그러니까. 아 주도하는 몇 명이 있고 예. 나머지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름만 얻는 예. 그런 보- 어떤 상황 아닐까? 보통 주도자가 있죠. 예. 저도 사실은 제가 검찰 내부에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때 막 아하. 검수한박 주도를 한다고. 많이 하셨구나. 보면은 우리 청에도 청마다 이게 그 평검사들이 할 때는 평검사 중에 좀 수장들끼리 청수석이라 그래고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막 연락이 돼요. 막 이래가지고 니네는 언제 할 거야, 우린 언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분위기를 막 이렇게 잡아갑니다. 청 내부에서 예. 이런 걸 하자 하면서 그 한 3-4명 정도가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그냥 나머지가 그냥 오 하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저는 보면 어쨌든 이 지금 민주기 특검팀이 수사를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뭐 검사들이 뭐 특검과 특검부가 뭐 잘 이끌고 뭐 파견된 검사들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성과가 나왔던 것이고 뭐 좀 다른 사례일 수도 있지만 남부지검에서 했던 그 건진 수사도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뭐 초반에 뭐 여러 가지 뭐 하고 했고 근데 꼭 막판에 동티가 나는 것들은 뭐 띠지가 없어진 걸 가지고 택택거리다가 하고 또 뭐 무슨 이 수사 기소 분리하면서 이걸 갖고 원대복귀 이런 걸로 동티를 내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 검사들이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한 거는 인정을 해줘라고 진짜 땡깡인가 싶을 정도의 좀 판단 미스가 아니라 뭔가 이 조직 문화에 어떤 검사들의 뇌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니 이제 저는 이 특검 수사 사실은 엄중한 김건희 특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개 혐의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사이즈는 더 커지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이 특검 수사 자체를 일종의 그 협상 대상으로 올리는 것 같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예. 의사가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사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유지시켜줘. 그 얘기잖아. 수사권 좀 줘라. 그 아니, 남겨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줄을 민주기 특검 딱
목줄을 쥐고 당신이 가서 대표로 얘기를 해라고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 그렇죠. 검사들 때문에 그렇게 문제여서 다시는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검찰청이 폐지되는 순간에 이르렀는데 그 상황에서도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의 이 오만불손한 태도는 이게 교정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국회 그 관봉권 관련된 청문회 볼 때도 막 마이크를 세우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야 저게 지금 국회에서도 저러는데 검사실 안에 들어가지고 조사할 때는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거기 당신들 지금은 나한테 질문하지만 당신들 내가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똑바로 말 못할 걸 거의 이런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압적으로. 자 그러면 이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은 대부분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특검 수사에 차질이 생기냐 아니냐 이 부분에 당장은 그렇죠. 생길 수밖에 없죠. 당장은 담당 검사가 막 빠진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리고 제대로 해태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예. 이 정도 입장 표명했다면 제대로 안 할 건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기초조사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뭐 바꾸는다 해가지고 조금 시간을 소요되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사가 아예 원점에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면 결국은 주도했거나 담당하는 이 사람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따로따로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좀 들어요. 저는 그 법무부에서 감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감찰에서 다 불러가지고 하나씩 면담해야죠. 그러니까요. 면담해서 공가의 세모를 하고 당신 남을 건지 떠날 건지 해서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떠나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그냥 쉽게 떠나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징계 홍군형을 내서 떠나게 해야 되겠죠. 변호사 못하게 하면 안 할 걸요. 아. 변호사 뺏어봐야 되는데 확 뺏어봐야 못 뺏어 그건 뭐 묻지 마세요. 뺏지는 못하는데 변호사 확 뺏어보면 안 해요. 이렇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혼자? 그렇다고 변호사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반 공무원이야. 네. 그 관세청, 국세청은 똑같은 거거든. 예. 그 사람 세무서 되나? 몰라. 하여간 근데 이제 여기도 강약 약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아하. 기강을 확실하게 좀 잡아줘야지 이 사람들도 좀 정신 차리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지금 옛날에 엘리트 의식이랑 약간 요즘 의사 할 때 전공의 파업 막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 요즘 세대 특유의 그 유아 의식 같은 게 있어요. 예.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왜 나 칭찬 안 해줘. 막 이런 게 기괴하게 지금 합성돼 있어요. 여기에 또 평검사들이 많다 예. 보니까 강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확실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지면 큰일 네, 난다. 여기서 국민이 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렇게 흔든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 78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검찰개혁 목소리는 사실 한 세대예요. 최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 얘기를 했었고 뭐 수사기소 분리 얘기했었고 뭐 공수처 설립해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흔들면 그냥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늘 얘기했던 게 그 반정치 담론으로 해가지고 부패검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수사 못하게 하면은 부패 정치 판을 칠 텐데 당신들 괜찮겠어요? 라는 방식으로 겁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민 여론이 그걸 늘 수용했어요. 예, 예. 아 그래 검사들이 그래도 수사권을 가지고 똑바로 수사를 해야 정치 부패를 막을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기서 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박탈해야 된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변호사만 안 하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네. 방법 뭐 없나? 인사 조치는 됩니다. 이게 징계도 한번 검토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징계는 될 것 같아요. 예, 싹 그러니까 다 뭐 징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징계도 지금 검토하고 법무부 인사 장- 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도 뭐 관련 입장을 지금 요구받고 있고